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셨지요? 가끔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화려함이 부럽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가여워 보이거나 마음이 불편했던 적 없으신가요? 옷은 수백만 원짜리인데 풍기는 분위기는 왠지 가볍고 말투 하나하나에 나 이만큼 잘 살아라는 조바심이 섞여 있을 때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수수한 옷차림인데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품격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귀티는 지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그런데도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면 우리도 모르게 남들 눈에 빛을 내 껍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겉을 꾸밀수록 속은 더 허전해지는지 그 서글픈 비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명품이나 거칠애에 집착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품을 떠나고 사회적 직함도 사라진 지금 나 아직 건재해, 나 무시하지 말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은 보상 심리인 것이지요.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의 직책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우리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있었고 자식들에게는 엄마 아빠로 불리며 존재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나를 규정해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 텅 빈 자리를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허영심의 보상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자존감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반짝이는 물건을 빌려와서 무너진 마음의 기둥을 세우려 합니다. 이 가방이 내 자존심을 지켜줄 거야 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건은 결코 우리의 세월과 인격을 대신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면 그 대비가 너무 커서 내면의 쓸쓸함이 더 도드라져 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빈 항아리를 아무리 화려하게 칠해도 안이 비어있으면 소리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이 화려할수록 속의 공허함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이죠. 명품 가방을 들었는데도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방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방에 눌려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임에 나가보면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일부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은근슬쩍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이거 요즘 구하기 힘든 건데 운 좋게 샀어.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표정을 보게 됩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민망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죠. 남의 시선에 내 행복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내가 옷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나를 겨우 가리고 있는 위태로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어디 나갈 때마다 이 옷이 괜찮을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집착이 일상의 평화마저 빼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해도 진짜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의 옷과 액세서리만 훑어보게 되지요. 진심 어린 웃음 대신 어색한 자랑과 과시만 오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외로워집니다. 화려한 옷을 걸쳤지만 마음은 점점 더 헐벗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하려 한다고요. 내면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겉모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반대로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을 둘러도 어딘가 천박해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천박함이란 비싼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건에 내 존재의 의미를 기대는 데서 나옵니다. 물건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박함에 덫에 걸린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보다 그 사람 자체가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행복의 원천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낡은 옷을 입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와 대화할 줄 알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책 한 권, 차 한 잔, 창밖의 풍경만으로도 하루가 풍성해지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노년의 행복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자극이나 물질적 소유가 주는 기쁨은 점점 작아지고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지혜가 주는 만족감이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만 나이가 들면 존재 자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빈곤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남의 눈을 의식하며 화려한 자극을 찾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를 뿐이지요. 명품 하나를 사면 그보다 더 비싼 것이 눈에 들어오고 화려한 모임에 나가면 나보다 더 화려한 사람이 신경 쓰입니다. 이런 욕망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돈은 빠져나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00만원짜리 가방을 사면 내일은 200만원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면 나도 더 큰 것을 사고 싶어집니다. 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진짜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또 다른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부자 노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돌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가지라고, 더 꾸미라고 속삭입니다. 광고는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뒤처진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저 정도는 해야 대접받는다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평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가 남긴 명상록을 보면 그가 진짜 소중하게 여긴 것은 내면의 평온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보다 고요한 마음이 더 귀하다는 그의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자처럼 고요한 품격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내 삶으로 충분하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용기입니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 가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런 품격을 가진 사람은 명품을 들어도 명품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명품을 빛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천박함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짜 어른다운 품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행이나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내 마음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하세요. 옷장을 열었을 때 정말 내가 좋아서 입는 옷인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산 옷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비싼 물건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대신하려 할 때입니다. 명품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깊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믿음이 생기면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옷장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옷은 몇 벌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언젠가 입겠지, 비싸게 샀는데 라는 이유로 걸려있는 옷들입니다. 진짜 나다운 옷, 입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옷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속에 나를 인자하게 바라보며 애썼다, 고맙다라고 말해주세요.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거친 손도 모두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당신에게서 진짜 빛이 납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견뎌내고 자식 키우고 집 장만하고 노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줄 때입니다.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세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사소한 습관을 하나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것,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 손편지를 쓰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내면을 채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아침 하늘이 참 맑았다. 길가의 꽃이 예뻤다 같은 소소한 일상을 적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면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거친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타인을 가르치려 들기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훈계하려 들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품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진짜 어른은 말이 적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대신합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조용히 지혜를 나눕니다. 품격은 화려한 로고가 아니라 정제된 언어와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옵니다. 말을 아끼고 미소를 나누고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진짜 고급스러움을 느낍니다.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미소를 지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이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해보세요. 이런 작은 친절이 당신을 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한 베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물질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친절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고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말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런 것들이 당신을 진짜 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청소하시는 분께, 식당 종업원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보세요. 수고하세요. 덕분에 깨끗하네요.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이런 배려가 진짜 귀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 보입니다. 책을 읽으세요. 뉴스를 보세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요즘 것들은 이해 못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새로운 세상이 궁금하네라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유연함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면의 밭을 정성껏 일구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마치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꽃처럼 소리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소중한 내면의 깊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느라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명품 가방이나 보석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숲속에 고목이 이끼 낀 모습 그대로 숭고한 멋을 풍기듯 당신의 주름과 백발 역시 그 자체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젊음의 화려함은 없을지 몰라도 세월이 준 깊이와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평온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고요한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노년을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나답게 살아보자라고 다짐하십시오. 남의 기준이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이런 것들이 모여 품격 있는 하루를 만듭니다. 저녁이 되어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구나. 나 자신에게 친절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하루입니다. 명품 가방을 샀는지, 누구에게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 편안한 하루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인가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당신만이 가진 인생의 보물은 무엇인지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쉼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남은 생애가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